안녕하세요. 발로딘 회계사 안비사입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찾아왔죠. 다름이 아니고 제가 최근에 세무조사 지원을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용역이 갑자기 들어옴으로써 좀 많이 바빠졌는데 영상을 그래서 많이 못 올렸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짬짬이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영상 열심히 올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저의 수험생 때의 하루 일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그 중에 어떻게 공부했는지 하루에 좀 패턴 같은 걸 좀 물어보시는 분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알려드렸지만 저는 2014년 1월부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요. 네, 2015년에 이제 1차를 붙고 네, 회계감사 1류생이 되고 2016년에 이제 감사 1류를 최종 합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러한 수험생 기간 동안 하루 일과는 어떻게 했고 휴학은 몇 번을 했으며 학교를 다닐 때는 학점은 또 얼마나 들었는지 그런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4년 1월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목을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남은경영 아카데미 로그인을 해봤어요. 다행히도 그래도 제가 들었던 내역들은 나와 있어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무엇을 어떤 순서로 강의를 수강했는지 차근차근 리마인드를 한번 해봤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제가 중간에 이제 고시반에서 강의를 공유했던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공유 아이디로 이제 강의를 들었던 거는 정확하게 언제 들었는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제 아이디로 확인이 되는 그런 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2014년 1월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떠한 순서로 들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이제 재무회계랑 원가관리계를 들었어요. 나무학 경영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재무회계는 이제 김현식 선생님 걸 들었고 원가관리계는 김영남 선생님 걸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뭐 다른 학원이나 다른 선생님들 이제 정보력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그냥 무작정 시작을 해가지고 일단 그냥 해보자, 뭐든 행동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으로 남은경영 아카데미만 친구한테를 듣고 거기에 대한 선생님물을 바탕으로 계획을 짜고 시작을 했어요. 뭐 저랑은 다행히도 잘 맞아가지고 그 김영남 선생님의 그 특유의 유머랑 김현식 선생님의 좀 호통이지만 뭐 그렇게 싫지만은 않고 그 다음에 뭐 분계 처리를 바탕으로 이제 회계를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학교 공부나 그런 거에서 들었던 거랑 이렇게 낯설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잘 따라갔던 것 같아요. 네, 물론 내용은 어려웠지만요. 그리고 이제 3월부터 5월까지는 재무관리를 들었어요. 3월에 이제 같이 세법도 시작을 했었는데 재무관리는 한 5월쯤에 마무리가 됐는데 세법은 한 7월까지 걸렸던 것 같아요. 워낙 세법이 양도 많고 말 그대로 이니셜대로 시읍 비읍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내용도 너무 어렵고 낯설고 그리고 그 어디서도 평소에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상생활에서 특히 20대 고등학생 때는 진짜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어려웠던 과목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들었던 이제 재무관리는 김종일 선생님과 이제 세법에서는 이승철 선생님, 김종일 선생님의 이제 그 특유의 뭐 헐떡거리면서 수업 들어오셔가지고 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그 웃기시잖아요, 김종일 선생님. 그래서 그 유머의 스트레스도 풀리고 재밌게 잘 따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승철 선생님도 첫 인상과는 다르게 보면 볼수록 뭔가 좀 귀여우신데 단점은 이제 보다 보면 세법이란 과목 자체가 수면제잖아요. 그래서 좀 자주 졸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7월까지 세법을 듣고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세법이 너무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막 7월쯤 됐는데 앞에서 들었던 뭐 법인세나 이런 거 기억이 전혀 안 나가지고 바로 이어서 세법 객관식 강의를 들었어요. 7월부터 이제 12월까지 들은 것 같더라고요. 천천히 그냥 리마인드 겸 다 듣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이런 부분은 진짜 기억 안 나는 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다 듣고 이제 중간중간 이제 진짜 기억 안 나는 이런 부분은 발췌해서 들었던 것 같은데 세법 객관식 강의가 이제 제가 알기로 12월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험 거의 직전 2월쯤에 종강이 되잖아요. 개정세법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그냥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2014년에 그냥 2014년 객관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2014년 2월 회계사 1차 시험을 대비하는 객관식 강의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뭐 개정은 나중에 따로 반영을 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작년 그 객관식 강의를 바탕으로 이제 세법을 또 리마인드하면서 이제 공부해 나왔죠. 이게 세법 기본 강의에서 배웠던 이론을 바탕으로 또 객관식 문제 적용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 또 계산 방식이나 맞구나 이런 것들도 정말 네, 어렵고요. 맨날 BT 적었던 거 기억만 나네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익숙해지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했기 때문에 객관식 강의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1월부터는 이제 경영학과 뭐 그 전에 이제 제 생각 그 전에 상법도 들었던 것 같은데 한 11월쯤부터 이제 경영학과 상법과 경제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 아이디에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경영학은 이제 김윤선 선생님 강의를 들었었고요. 그때 좀 특이했던 거는 저는 강의는 기본 개념 강의를 걸어놓고 네, 기본 책을 안 사고 객관식 책만 사가지고 객관식 책에다가 그 요약된 이론 부분에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없는 내용은 추가하고 바로 그냥 문제에 적용하는 거를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들었지만 기본 책은 보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객관식 그 요약 그 이론 부분을 다 찢어가지고 하나 묶어서 그거만 계속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상법은 네, 그 상법 전을 진짜 많이 보고 이거 뭐죠? 이 엄청 두꺼운 상법 신강 강의하셨던 선생님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엄청 두꺼운 책을 네, 많이 읽었었어요. 많이 읽었고 경제는 이제 그 또 다이어트 경제학 그거를 객관식 2권 사가지고 또 그것만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2월이 다가왔고 네, 시험을 쳤던 것 같아요. 시험을 쳤었어요. 정말 커리큘럼 따라가기도 바빴던 초시 수험생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초시는 진짜 네, 시간이 없어요. 그냥 그 커리큘럼만 따라가기도 벅차요. 그래서 초시는 제 생각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고 잘 버티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잘 복습해서 자기 걸로 만들면 네, 회계사 2차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많이 궁금해했던 게 학교를 다니면서 했느냐를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2014년 1학기는 다녔었습니다. 2014년 1학기는 다니고 2학기는 휴학을 하고 15년 2월에 이제 회계사 시험을 쳤는데 네, 다행히도 붙어가지고 15년 1학기도 자연스럽게 휴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을 친 후에 2015년 2학기부터 이제 복학을 했습니다. 학점은 얼마 정도 들었냐면은 네, 2014년 1학기 때는 15학점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2차 시험 끝나고 나서 2015년 2학기부터는 또 15학점, 암사 1루생이었던 15년 2학기도 15학점, 그 다음에 16년 1학기도 15학점, 그리고 회계사를 합격하고 마지막 졸업도 15학점. 네, 제가 15를 좋아하나 봅니다. 그래서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면 학점을 망했느냐? 네, 그렇게 망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최대한 회계사 시험과 겹치는 과목 위주로 많이 시간표를 짰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2014년 1학기는 15학점에 학점 4.1, 그 다음에 뭐 15년 2학기도 15학점에 4.4, 그 다음에 16년 1학기도 15학점에 4.25. 오히려 회계사를 합격하고 정말 시간이 많을 때 15학점에 3.5를 받았습니다. 회계사 시험이 끝나니까 긴장이랑 긴장은 다 풀려가지고 그냥 놀고 싶었었어요. 학교 수업도 그냥 다 째고 어떻게든 그냥 시험만 들어가서 출석만 채우자 이런 생각으로 막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네, 3.5가 나왔고 그렇게 이제 졸업도 했던 것 같아요. 졸업도 했고요. 네, 평범하게 학교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제가 1차 시험 준비할 때 어떤 수업들을 들었는지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2014년 1학기 때는 그냥 일단 회계사 시험과 관련됐던 거는 세법, 원가회계, 투자론, 그리고 회계 감사 이렇게 12학점을 들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관련이 없었던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2학기 때는 그러니까 이제 감사 1류 때는 이때 학점을 잘 받았었어요. 4.4를 받았었는데 어떻게 받았냐면은 수업이 5개인데 거시경제학, 경제수학, 판례 헌법, 관리회계, 세무회계 뭔가 회계사랑 좀 관련이 있어 보이죠. 물론 경제수학은 너무 어려웠었어요. 제가 수학은 그래도 나름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경제 수학은 넘사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더니 교수님 좋게 봐주셨던 것 같고요. 이제 회계감사 1류일 때 이제 시험 딱 있는 2016년 1학기 때는 이때는 이제 관련 있는 수업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많지는 않았어가지고 그때 들었던 관련된 거는 보니까 미시경제학 밖에 없네요. 2016년 1학기인데 지금 생각하면 감사 1류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힘들었던 기억만 지금 머릿속에 새록새록합니다. 그 당시 때 신경 쓸 게 워낙 어찌나 많던지 당연히 이제 만만하게 보고 좀 놀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시험 직전에 엄청 떨리기도 했었고요. 이제 저는 이제 공부는 하루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 일하는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참고사항으로서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아까 처음에도 얘기 드렸지만 요새 갑작스럽게 이제 세무조사 용역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영상 업로드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꾸준히 영상 업로드 할 테니까 지치지 마시고 제가 계속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마다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발로티는 기사 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